취업트렌드 채널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전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 중에서도 어학교육 분야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취업트렌드를 검색하면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업 3개의 주제를 묶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판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뒤에서도 얘기할 텐데 쿠팡 같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법입니다. 법 용어고요.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게 됐냐면 학점은행제를 업으로 삼고 있는데 학점은행제 공학사, 학점은행제가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공학사를 취득할 수 있어요. 공학 관련된 학사학위.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요건에서 공학사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든 구글이든 간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검색하면 제대로 된 내용은 없고 죄다 이제 플래너들 광고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공부를 좀 진득하게 해봤습니다. 좀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다루는 분야가 이제 취업이다 보니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가 오늘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화장품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들. 화장품법 시행령. 꼼꼼하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법을 보면서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은데, 읽어보기 전에 제가 대충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화장품법이 왜 필요하냐면 항상 왜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왜 있을까? 화장품이라는 것은 제조에 대한 책임이 까다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 또는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식품,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법이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는데, 이 영업에 대한 기준이에요. 영업이라는 건 어떤 판매와 관련이 있잖아요. 영업에 대한 권한,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조와 판매, 관리업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단순히 판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 수 있는 기준,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업에 등록되면 제조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소매업은 또 달리 봐야 됩니다. 요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오늘 화장품만 다룰 거니까, 화장품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 보면은 화장품 판매하는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열된 제품들은요, 이미 허가가 끝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 등록된 회사에서 등록을 마친 제품이고요. 그 등록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하는 이들이 보통은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왜 강조하냐면,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왜 찾느냐? 다음 파트에서 보시죠. 블로그에도 다뤘는데 그 이후에 공부를 한참 더 했어요. 블로그에 쓴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영상에 담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이유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임 판매업은 제조에 대한 책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조를 국 내에서 했느냐, 국 외에서 해외에서 했느냐,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자, 국내에서 제조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건 어찌됐건 검열이 쉽잖아요. 근데 국외에서 이미 완성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바로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된 사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매업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해외에서 화장품을 들여와서 팔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요즘 수입 대행형 거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쿠팡에서 파는 외국 화장품 많잖아요. 그렇게 판매를 하려면
꼭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된 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제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어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서 꼭 안전하냐? 그것은 아니지만 국외에서 들여오는 거는 일단은 그 제조 과정 자체를 국가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이런 예민한, 민감한 제품은 꼭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화장품법을 얘기하면서 영업에 대한 범위, 제조, 그리고 화장품, 오늘 주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요 아래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탭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맞춤형 이 앞에 붙는데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무엇이냐?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는 소매업과의 차이를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소매업은 이미 허가된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조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미 허가된, 수입된 것이라도 이미 허가된 화장품에 또 허가된 화학 성분을 첨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미 허가된 제품에 추가로 어떤 내용물을 첨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하려면 용어가 조금 복잡한데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검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개념의 차이를 꼭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여러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거든요. 일단 의사 또는 약사 면허가 있으면 되고요. 공학사 4년제 공대 관련 전공으로 졸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취득 후 1년의 경력이라는 것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관련해서를 말합니다. 이것 외에도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공학사 때문에 학점은행제가 항상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사실 이제 공학사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취득해서 1년 경력을 쌓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학점은행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저에게 이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혹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참 쉽죠? 에듀트렌드 검색하셔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